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네. 올해 초에 검찰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어요. 정섭님 결과가 어땠을 것 그래도 같아요? 경찰이 조금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니까 검찰도 뭔가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땡! 땡. 안 알려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재석의 정정섭입니다. 뉴스의 재해석 뉴재석.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뉴재석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 뉴재석을 새로 만든 후에 구독자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되기 위하여 우리가 좀 늦었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계속되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입니다. 자, 조시현 기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검찰 개혁이 핫 이슈잖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검찰 안에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하면 항상 사조직 뭐 이런 거 생각나서 구미가 당기긴 한데 이런 좀 비밀스러운 조직 캐는 게 또 특기 같아요? 뭐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죠. 총장이 있잖아요. 네. 총장.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인지 수사도 할 수 있고 유일하게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소. 예.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예, 좀 쉽게 접근하는 방송이니까. 이게 기소라는 게 네. 공소 제기 곧 재판에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인데요. 예. 범인을 잡아서 조사하고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제 판단했을 때 사법부의 이제 그 판단을 이제 모르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사 기소주의하고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권한이 집중된 체제죠. 자체 수사권,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공소 취소권 예. 많기도 하죠. 아무튼 검찰이 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이 예. 요 기소 하나만 봐도 느껴지는데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검찰 내에 비밀 조직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전국 어디 검찰청에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시민참여위원회는 많이 있는데요. 방송국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듯이 예, 그런가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검찰의 경우 이제 법사랑위원회, 예전에 예. 이제 범죄예방위원회인데 범죄 피해자 지원위원회도 있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있고 형사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치된 거죠. 예. 예. 그럼 뭐 검사들과 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뭐 참여하고 싶은데요. 이거? 형님 말씀 맞아요.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랑 친해지고 싶은 게 사람 그렇죠. 심리 예.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 가운데 과거에 법방으로 불리던 법사랑위원회가 대표적인데요. 예. 문제는 지역 건설사 등 유력 기업 대표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검찰이 구성하는 이런 시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좀 이제 권력이 좀 있는 경제계에서도 좀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사 대표 네. 가운데 좀 사회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 광주 CBS가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네. 올해 초에 검찰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은 경찰에도 그런 조직이 있지 네, 않습니까? 경찰도 있죠. 예. 그래서 검찰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검찰에도 요청을 하고 아, 이 다 두 기관이 했구나. 과연 예.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알려보려고 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발전위원회하고 보안협력위원회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름은 삭제하고 나이, 성별, 직업을 알려달라고 했죠. 뭐 전화번호 네. 이런 것도 전혀 묻지 않았고요. 예. 무엇보다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청구 목적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물론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뽑는가도 물어봤고 예. 이거 이제 경찰에 먼저 이런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경찰과 검찰 동시에 똑같이? 예. 회신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광주지검도 목포지청도 순천지청도 해남지청도 장흥지청도 모두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어요. 이에 반해 경찰은 대다수 경찰서에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줬고요. 일단 검찰은 하나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못했고 그렇죠. 경찰 쪽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아주 최소화하면서
일단 뭐 참여하고 있는 명단 정도는 줬다. 경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지역 유력 인사가 대부분 참여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 현재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했어요. 정섭님 결과가 어땠을 것 그래도 같아요? 경찰이 조금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니까 검찰도 뭔가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땡. 안 알려줘. 끝까지 안 알려줬습니까?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검찰은 이 관련 조항이 있어요. 제9조 1항 6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비공개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다. 예. 근데 검찰 이- 입장에서 뭐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핑계대기 좋잖아요. 이 예. 해당 법조항에 예외 사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죠. 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름은 삭제하고 직업이라도 좀 적시해 달라. 아, 예.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만약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닌 다른 잘못된 용도로 제가 사용할 경우 제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아,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땡. 결국 예, 기각 결정을 결국에는, 받았죠. 예,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길을 쓰고 이 법사랑위원회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지역의 뭐 유력 기업인들이 다수 좀 이제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좀 적고 좀 이제 유력한 그런 기업인들이나 좀 방귀 좀 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다는 것. 편중이 좀 심하다는 것 이런 걸 좀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나름 해보긴 합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법사랑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사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조시영 기자가 알 수 있었나요? 법사랑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않지 않지만 네. 위원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가거나 나눔활동을 했을 때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보를 배포해가지고 하죠. 알리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진들을 보니까 아. 검사 아니면 건설회 사장님들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의구심을 제기했고 이 의구심을 풀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의구심만 쌓인 형국이죠. 그렇네요. 네. 자, 우리 정조박에서도 이 다른 사건들 속에서도 건설사 대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도 이런 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윤장현 전 시장 보이스피싱 사건, 예. 그 골프장 117억 원 횡령 사건. 여기서 이제 각 사건에 건설사 대표들이 한 명씩이 등장하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다 법사랑 위원들이다. 아, 이건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렇죠. 예. 예. 윤 시장 건에는 이제 모아 종합건설 회장님께서 등장하죠. 윤 시장이 회장님한테 1억 원을 빌립니다. 차용증도 없어요. 현역 광역시장님과 중견건설사 대표와의 동거래. 이때 이 건설사가 광주 지역에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사업을 했죠. 충분히. 예. 예. 윤 시장이 보이스피싱범한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범죄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거고. 예. 그러면 이 건설사 대표도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자 수사 대상일 수 있죠.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도 하지 않고 예. 그냥 사건은 끝납니다. 예. 윤 시장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와 건설사 사장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가 여기서 좀 오히려 이 경제 권력의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117억 원 횡령건이 일어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호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큰 금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기업체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 예. 이 금액은 결국 이 기업의 회장님이 조성해 놓은 비자금이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예.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며 오히려 피해자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예. 뭐 이 회장님도 아까 말한 법사랑위원회라는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데 뭔가 좀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대부분이 지역 유력 기업의 대표들로 이 법사랑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막강 권력인 검찰 인사들과 친분 쌓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 검찰에선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제 검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아니다. 법사랑위원회 위원하면서 맺은 친분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검사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발령이 나는데 그렇게 만나서 친해질 수도 없고 그런 친분이 수사에 작용할 수도 없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사건에서 봤을 때만 이런 최근에 이슈화된 사건 처리만 해도 충분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니까. 뭐 저 같아도 뭐 같이 봉사활동 이렇게 좀 하면서 만나고 또 인사라도 나누고 그랬다면은 어디 발령 갈 때도
그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좀 엄격한 칼날을 그 얼굴 본 사이인데 오히려 들이대지 못할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다른 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없다가 이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길 수가 있죠. 그래도 예전에 검찰과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니까. 일단 그 법사랑위원회에 소속돼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호감이 알게 모르게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겠네요. 이런 점을 노려가지고 지역 건설사 등 유력 기업 회장님들이 너도 나도 법사랑위원회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한 발 더 나아가 제 주위의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건설사들이 지역 언론사들 많이 갖고 가지고 있죠. 있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 검찰 기사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뻐하는 타 회사 후배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쯤이니까 한참 지났네요. 검찰 특종 기사를 물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팩트가 있는 특종이었고 아마 전국 기자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저는 특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은 기자상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친구 결국 기사가 못 나갔어요. 후배가 한참 뒤에 뭐 밥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저한테 살짝 하더라고요. 사주가 이제 막은 거죠. 이 언론사의 사주가 건설사, 그리고 이런 법사랑위원회에 그렇죠. 가입돼 있는 이런 식으로 법사랑위원과 검사나 검찰 간에 이제 유착된 구조가 일부 있는 거죠. 물론 뭐 대다수 모든 건설사의 사주들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다양한 부분에 좀 유력 건설사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CEO들이 법사랑위원회에 가입돼 있다. 이거는 뭐 팩트인 것 같고요. 광주지검과 목포지청, 순천지청 등의 법사랑위원회에서도 역시 건설사나 건설 관련 기업 오너들이 대법 법사랑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죠. 광주만 해도 아까 언급한 두 회장님 있고요. 건설 자재 관련 기업인 D회사의 대표님이 총 회장님을 맡고 있고 수백 채의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K회사의 대표님도 계시고 또 알만한 분들 다 아시는 D건설사 대표님, H건설사 회장님도 계시고 또 건설사가 아니라도 지역 유력 업체 회장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 상황은 뭐 목포, 순천, 뭐 장흥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다. 건설사들의 이익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현직 회장들과 임원진들은 거의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임기가 끝난 분들은 또 고문이나 명예회원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검찰 개혁이 시대적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정조박 시간에는 또 다른 이면에 또 감춰져 있는 것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이 시간 끝으로 마치기 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끝으로 정조박을 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의 법사랑이나 경찰의 경찰발전위원회 같은 제도는 수사기관이면서도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세심한 어떤 주의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 선정에 있어서 시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정 직종이나 또 로비에 취약한 어떤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심을 산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시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여러분? 공정해야 됩니다. 그럼 대다수의 검찰들이 사회 정의와 공의 실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들 많습니다. 검사님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말 검찰들 열심히 하는 검찰들의 길을 또 세워줘야 되고 또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또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유튜브 채널 뉴재석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인사도 못했어요. 뉴재석 화이팅 할까요? 그럴까요? 뉴재석 화이팅! 감사합니다.